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계에 5년, 10년 일하신 분들 보면 자기 개발 따로 하고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무브먼트 디자이너 제이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박수용님께서 제가 보기에 트레이너들이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현 바디 채널의 대표님이신 김효담 대표님께서 이 우리나라 피트니스 시장이 아직 기준도 없고 학문도 없는 미개척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트레이너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을 대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기준이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이 그냥 세일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변모되는 것 같아요. 보통 트레이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런 그 열정이 굉장히 빨리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세일즈만 강요하는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계에 5년, 10년 일하신 분들 보면 자기 개발 따로 하고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트레이너들의 가치 판단 척도가 그냥 딱 한 가지에 편향되어 있어요. 세일즈, 너 돈 얼마 벌었냐? 너 매출 얼마 했냐? 그거 딱 한 가지 가지고 트레이너들이 좋은 트레이너고 나쁜 트레이너고가 결정이 되는 게 지금 현 피트니스 시장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많은 트레이너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트레이너들을 선별하는 그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트레이너 일을 한 지 6, 7년 정도가 됐는데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책들을 봤고 또 지금도 계속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나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 트레이너 학과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그 학과에 어떤 세부 트랙들을 놓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추천하는 10가지의 책을 제가 선별을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 가장 첫 번째 책은 해부학 책이 되겠죠. 저는 처음에 이 책으로 해부학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렵다고 하시면 꼭 이 기능해부학 책을 안 읽으셔도 되고 그냥 근골격계 해부학 책을 좀 읽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해부학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은 집에는 책이 없는데 파워 운동 생리학이라는 생리학 책이 있어요. 기본 생리학에 대한 지식적 토대를 쌓을 수 있는 파워 운동 생리학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 역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책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되게 오래된 책인데 요즘 또 책 찾아보시면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역학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부터 말씀드릴 책들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응용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디빌딩 아나토미. 그래서 기본적인 바디빌딩 방식의 운동들을 해부학적 설명이랑 같이 트레이너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바디빌딩식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개드릴 책은 차에 있는데 움직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바디빌딩식의 운동들을 주로 배우고 바디빌딩 철학을 따라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사실은 운동이라는 거는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빌딩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을 보시면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좀 더 내 스스로한테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좀 구하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움직임 향상을 위한 가이드. 여섯 번째는 NASM 나즘의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NSCA라는 미국 단체가 있고 NASM이라는 미국 단체가 있는데 NSCA의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라는 책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책부터는 좀 통합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를 수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KFM에서 스터디를 가장 많이 진행한 책입니다. 저는 한 6번 정도 정독을 했고 스터디도 한 3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7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라는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NASM에서 나온 퍼스널 트레이닝 책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 7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8번째는 NASM에서 나온 CES 과정, 교정 운동학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회원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객관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가 뭐 구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움직임에 기능 부전이 있거나 했을 때 반드시 체형 교정과 관련된 운동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 필라테스 많이 하시는데,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헬스장이든 집에서든 어떤 툴을 이용해서든 체형 교정은 가능하고요. 회원의 몸에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형 교정 같은 부분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째는 NASM에서 나온 CS 교정 운동학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9번째는 움직임이라는 책입니다. 잘 움직이면 자주 움직여라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레이쿡이라는 분인데 FMS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해서도 나오고 또 움직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건강심리학입니다. 제가 요즘에 심리학에 매료돼서, 자주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정신적인 측면들을 많이 고려해서 탐구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이 정신과 몸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거든요.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일도 트레이너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운동적인 지식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결국에 제가 지도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지금 반영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마음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심리학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건강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생각했던 건강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전염병 같은 질병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면, 현대에는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대부분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요. 그런데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대부분 우리의 행동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현대는 너무 많이 발전돼서 우리 일상들이 너무 많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만성 질환들,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피트니스 산업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분명히 발전 촉망 분야고 또 유망 직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대형 피트니스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러 피트니스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교육적 가치를 인식 못하고 있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다들 책 볼 생각은 안 하고 몸 만들어서 어떻게든 인스타그램에서 스타 한번 돼보려고 아주 난립니다. 이건 물론 트레이너들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 피트니스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직업이에요. 트레이너의 본질은 지도자지 절대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만큼 지식을 채우고 사고하고 자기 자신한테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마음을 단련하는, 정신을 단련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트니스 분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좋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더 좋은 트레이너가 돼서 저희 피트니스 분야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트레이너가 되시길 계속 갈구하시고 열망하시고 노력하시면 트레이너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